네, 자, 시장은 정말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그래도 조금 줄여나가면서 코스피 0.7%, 코스닥도 약보험권까지 다시 좀 올려 세우는 모습이네요. 자, 시장의 흐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H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금요일은 또 저 중장기보다는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컨셉이 있으니까 종목 리뷰를 먼저 하고 좀 갈까요? 네, 종목 일단 지난주에 DB 하이텍 포함해서 세 종목 지금 제가 이제 기존에 추천해 있던 종목 총 소개해드린 종목 총 세 종목인데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린 종목 먼저 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은 지수 급락으로 장초반에 이제 코스피가 4% 급락하는 가운데 DB 하이텍 한 종목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방송 당시 기준 가격이 28,100원이었고요. 이 가격대가 사실은 그날 저가 근처였기 때문에 막판에 지수가 좀 당겨 올리고 종목도 좀 올라오면서 사실 그날 당일 바로 3.2% 수익이 끝났습니다. 당일 바로 이제 3% 수익이 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대로 쭉 올라와줬으면 참 고마웠겠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약세로 들어서면서 해당 주가도 같이 좀 애매한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ICD 그리고 월덱스 그리고 지난주 DB 하이텍까지 세 종목 있잖아요. 예. 이 종목 모두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ICD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이에 뭐 삼성과의 어떤 계약 관련 얘기도 나왔었고 호재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주가가 좀 빠진 이유가 사실은 시장에 대한 이슈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건이 좀 뒤로 딜레이가 되면서 좀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컸다라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가 기준으로 한번 신규 매수로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월덱스 지지난주 소개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적 요인 때문에 낙폭 과대가 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월덱스도 이제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의견 해드리고요. 그리고 DB 하이텍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주가가 28,200원 정도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을 때 금액대가 28,100원이었는데 그때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이 세 종목 전부 다 지금 다시 한번 세팅 잡고 들어가고요. 대신에 DB 하이텍과 이 세 종목에 대한 최초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이 ICD 같은 경우는 16,350원에 소개해드렸고 지금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덱스도 9,35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두 종목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신규 매수 들어가시고 저는 수익률 목표를 제가 최초에 소개해드린 16,350원 그리고 9,350원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종목들은 지금 좀 하락 구간에 있긴 하지만 신규 매수에 좀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쭉 좀 보유 의견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좀 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우리가 좀 감춰두고 있는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 빠져도 어색하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올려 세우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겠다고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저는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른바 저격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저격하세요 오늘? 저격한 대상은 외국인? 네.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 겁을 주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좀 하면 너무 큰가요? 지난주에는 다양한 이슈. 연기금 편 드셨잖아요. 네, 연기금 네.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사실 네. 이제 팩트를 전달해드린 거고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괜히 겁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저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이런 분석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 시작하신 지 5년, 10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걸 처음 보셨을 텐데 요즘은 혹은 요즘 오늘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 못한다, 위주락 불안감이 있다,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십시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두 번째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요 수급을 잡아줘야지 시장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잡는 시장은 올라가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멘트들 자체가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한번 확인시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한 화면은요. 2008년도 9월부터 2010년도 3월 달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피크로 가던 그 시기에 제가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보시면은 맨 위에가 외국인이고요.
그 밑에가 기관, 그 밑에가 기타 법인, 맨 밑에가 개인인데요. 일단은 잘 보시면은 요 상황에서 일단 이 상황에서 코스피 차트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 개인들이 조금 밑에 매도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2008년도 10월 27일 월요일 그리고 2008년도 11월 21일 금요일 그리고 2009년도 3월 3일 화요일 날 사실은 시장이 저가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네모 박스칸 부분이 개인들이 중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2008년도 10월 27일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 그리고 2009년 3월 3일 화요일 이 저점 시기에 개인들이 항상 이제 매수를 나서 줘서 이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렸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시면 이제 이 네모박스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수가 꺾여 내려가면서 가장 피크기로 갔었던 그 시기인데 물론 이 시기에 개인들이 맨 밑에 보면 개인입니다. 개인이 순매도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순매수만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들이 가장 꾸준하게 시장을 매수해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 네모박스칸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가장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수가 저점으로 내려가고 끌어져 내려가고 있을 때 개인들은 바닥권에서 순매수를 잘했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최근처럼 차익 실현을 통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저 당시에도 스마트하게 매매를 굉장하게 잘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개인들이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수가 급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집중 매수를 통해서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외국인들보다 더 강한 매수를 보였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 시장을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개인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고 개인들의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관도 큰 역할을 했지만 보시는 대로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요 딱 시기 지나고 4월 달부터는 제일 시장에서 많이 매도를 한 게 기관들, 즉 그들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냥 자기 볼일만 딱 챙기고 나갔다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개인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최악의 시기에 구원 투수를 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 외국인들이고요. 맨 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쭉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고점까지 약 130%에 가까운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했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이 못 간다? 네. 시장 상승에 개인들의 수급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는 사실 분석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에 못 간다는 전제를 좀 비판을 하시면서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올라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면을 본다면 예전 사례와 또 지금 구간 간에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도출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네. 2009년도 그때 시기와 2020년도 이번 시기가 총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준의 양적 완화가 그때 당시에도 진행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긴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 통화 수합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 그 타이밍을 제가 차트에 표시를 했는데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1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미국이 1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던 그 시기였고요. 총 4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 흐름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더 대단한 것은 저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은 6개월만 하겠다 혹은 아니면 1년 정도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말 그대로 언리미티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획이 전혀 없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점이 저 당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한국은행의 임시 금통입니다. 한국은행의 임시 금통위는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3차례가 진행되었었던 시기를 제가 코스피 차트에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2001년도 9월 19일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도 10월 29일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요. 최근에 2020년 3월 16일 날 0.5%포인트 지수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역대 금통위 시기가 거의 예술에 가깝죠. 주식을 했으면 거의 천재 수준인데
그만큼 한국은행은 항상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펼쳐왔다는 걸 의미하고 그 약발도 굉장히 잘 받아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 수합인데요. 사실 이 통화 수합은 앞에 두 가지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통화 수합을 통해서 환율 방어에도 좀 신경 썼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화 수합은 이제 미국이 주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기 상황마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를 제가 4월달, 5월달까 다 뽑아서 한번 보니까 네. 모든 경제 지표가 4월달보다 5월달에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건 매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5월 경기 선행 지수 예상치가 99.8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6월달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이 지난달 5월달에는 마이너스 43.1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27.5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도 확실히 미국 경제가 바닥을 잡고 돌아서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먹구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조금씩 미국으로부터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제가 결론을 좀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 수급이 몰리면 시장이 못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낭설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에도 저점에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석 나오면은 그냥 계속 살짝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연준이 돈을 푸는 시기에는 오히려 지수가 밀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이제 1차 양적 완화를 끝내고 2차 양적 완화 가는 그 중간 시기, 살짝 쉬어가는 시기에 지수가 살짝 조정이 있었을 뿐이지 돈을 풀었던 시기에는 지수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다음 차순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상승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명백히 연준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의견 드리고요. 연준이 네. 양적 완화를 중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연준의 시간에 맞춰서 투자 의견을 좀 맞춰가면서 상승으로 좀 베팅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약간 좀 비이성적인 상황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선주가 급등했다가 지금 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고 또 유동성이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탄력에 좀 더 가기 위해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뭔가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 안 해도 괜찮을까요? 언제나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마지막쯤에 대형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 많으면은 그게 우선주로 튀어와서 우선주가 이제 슈팅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순환매 사이클이 이제 겨우 한 번 돌았습니다. 한 번 돌았고 이제 순환매 한 번 사이클이 돌면서 지난 3월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밀렸었던 지수의 원자리 정도까지 온 수준이고요.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이제부터 곧 외국인들의 턴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시기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처음에 잡았고 중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어느샌가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2009년도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법 크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수급의 바통이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개인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유동성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충분히 버틸 힘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